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내일이 29일입니다. 뭔 날인지 알죠? 무슨 날인가요? 칼기 사건이 일어난 지 30년 된 날입니다. 네. 87년 11월 29일 일어났던 사고인데 올해 30년 맞아가지고 내일 국회에서 행사가 있어요. 추모제 네. 그리고 출판 기념회 이런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칼 858 그 가족 회가 있고 그다음에 진상규명 시민대책위가 있어요. 여기가 가족회들은 30년 동안 진상규명을 위해서 싸워왔고 시민대책위는 2000 몇 년도더라? 2005년부터인가 15년 정도 진상규명을 위해서 싸워왔는데 이제 내일 30년 맞이해서 김현희를 정식 초청을 했어요. 나와라. 토론자로 나와라. 내가 왜 테러범인지를 주장하는 네.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까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죠. 네, 아마 안 나올 것 같고 TV조선, 월간조선 이런 데다가 인터뷰를 했더라고. 김현희가 네. 나는 내가 테러했다. 나는 테러범이다. 내가 다 죽였다. 네. 라고 하면서 정작 나를 가짜로 모는 거는 그 정치보복이다. 네. 그게 바로 적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칼기 진상규명을 위해서. 근데 이제 안개보가 그때 발표할 때 북한이 왜 격추했대요? 올림픽을 칼기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방해하기 위하여 네. 이거잖아요. 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 귀에 딱지 앉아버렸어요.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방해하기 위하여 네, 네. 라고 그랬는데 그 보통 정상적으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6개월 이상 6개월 전에 비행기 떨어뜨린다고 올림픽 개최가 방해되나?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위험한 지역이구나 한반도가. 네. 그래서 상가를 보류하겠다. 지금 평창처럼. 지금 그럴 수도 평창처럼. 있지. 네. 어거지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주장으로 이제 비행기를 격추시켰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이 네. 북한의 테러를 규탄하면서 네. 우리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참가하겠다 그래가지고 사실 88 올림픽 가장 많은 국가가 참석한 올림픽이라고 겁나게 자랑했잖아요. 네.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오히려 더 성공해버렸는데. 그렇죠. 테러는 그래서, 성공했는데 네. 올림픽도 그래서 성공했어. 이 세상에서 제일 일하기 편한 데는 안기부 같아. 그래. 지금 국정은 북한의 소행 같습니다. 네. 북한은 원래 그러니까 아님 말고 이런 거잖아요. 이유를 묻지도 말고 따지지 그리고 마.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네. 야, 국정원 같은 애들이. 예. 그래서 칼기 요즘에는 이제 5.18 관련해서 다시 진상규명 운동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군대 내에서 5.18 관련한 조사 활동이 있고. 나중에 전두환도 한마디 하겠네. 나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칼기는? 아니 5.18? 5.18 네. 이런 행위가 바로 적폐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은 칼기에 대해서 그리고 전두환의 광주학살 이후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네. 버마 아웅산 사건 87년도. 네. 87년도 칼기 사건이 있었던 거지. 둘 다 범하에서. 그렇죠. 버마와 연관되어 있죠. 네. 그래서 전두환이 5.18로는 어쨌든 처벌받았잖아. 네. 사형도 받고 오죠.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로는 처벌 안 받았다는 거지. 네. 그래서 두 가지 여죄가 남아 있다 지금. 말란숙에 이어서 네. 이제 그럼 테러 지원이네. 그렇죠. 테러 테러 지원이 아니지. 테러 공작이지. 네. 네. 테러 공작을 총지휘한 했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에 또 미국이 깊숙이 개입돼 있다. 네. 이런 거라서 지난번에 우리가 테러 지원국 얘기했을 때 이제 그런 얘기 잠깐 했는데 어쨌든 이 사건은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아웅산 사건도 그렇고 칼기 사건도 그렇고. 그래서 내일 칼기 30주년 추모 행사가 10시 반에 국회 헌정기념관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갈 텐데 또 많은 관심을 또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소식인데 어제 제가 최근에 23일 날 11월 8일부터 23일까지 방북 취재를 하신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네. 이분이 15일간 근 2주간 네. 두 번째 방문을 하신 거예요. 네. 두 번째가 아니지. 최근에 두 번. 네. 7월 8월인가 한번 가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가시고 또 12월 달에 또 가신다 그러더라고. 네. 이분이 이제 되게 유명한 이제 사진 기자인데
어쨌든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 처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 네, 유명하신 분입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최근에 평양과 북의 모습을 열심히 찍고 취재를 하고 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12월 달에 한번 뵙기로 했는데 제가 너무 급해가지고 이제 또 어디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뜻느냐 평양이 경제 제재 막 한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일상적이다. 전혀 변화가 없다. 네. 그리고 평양은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원산도 갔다 오셨다고 그러대. 아, 여기저기 다녀오셨나 보네. 네, 원산도 뭐 일상생활 큰 변화 없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틸러슨이 얘기했던 그 제재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직접 갔다 오신 분의 증언으로는 뭐 별 제재 효과 그렇게 나타난다니까. 어떻게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네. 북한 사람들이 또 움츠러들고 네, 걸음걸이가 더 막 재발라지고 그렇게 되겠지 뭐. 네. 자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는 그분 모셔서 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주시고 자 오늘은 미국 이게 죽을 것 같다. 장군 얘기인가요? 장군이라고 해야 되나? 전직 퇴역 장군이죠. 대역 장군 네. 마이클 멀린 아, 예. 지금 누가 멀린을 지금 죽이러 오나 봐요, 지금. 전 합참의장이 네. 얘기를 했네요. 인터뷰에서. 아, 근데 인터뷰 나와가지고 죽을 만큼 겁난다 그러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나는 이 기사가 뉴스원 기사거든요. 네. 근데 표현을 이렇게 값싸게 하나? 솔직히 겁나 죽을 지경이다. 아니 다른 언론에는 다르게 나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죽을 만큼 두렵다. 겁나서 죽을 지경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네. 근데 왜 그랬지? 아, 이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실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지 않냐.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실제 사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정확하게 뭐라 그랬냐면 매우 예측 불가한 북한의 누군가는 이 핵무기를 자신의 미래를 확보할 방도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그는 이를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사용하려고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거죠. 임박한 위험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칠함대래 미 합참의장이면은 이 사람이 전 합참이죠. 언제 퇴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2007년인가 그렇던데요. 올해? 올해가 아니라 10년 됐죠. 네. 2010년에 했다고? 2007년 같은데. 아니요. 이게 퇴역한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군 전반을 다 관할하는 사람 아니에요. 네. 다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발언의 무게가 가볍진 않다고. 네. 그래서 근데 원론적으로 말하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말전쟁 때문에 위기가 더 고졌다 이렇게 얘기하네.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뭔가 이 북미 간의 대결 구조를 어떻게든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죠. 네. 아니 미국에서는 요즘에 이상하게 좀 그 대외 전쟁을 주도하고 침략을 주도하고 직접 야전사령관을 뛰었던 이 군 장성들이 굉장히 약한 소리 한단 말이지. 아니, 근데 이거는 약한 소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장성이니까 나 솔직히 죽을 만큼 두렵으니까 빨리 대책을 마련해라 라는 부분이 은유적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빨리 북한을 제거해라 라고 나올지도 그런 주장일 수도 있고. 아니 우리 한국의 그 장성들은 봐보세요. 초전 박살, 네. 선제 공격을 통해서 무슨 뭐 기선제압을 하고 뭐 핵심 지도부에 대해서 뭐 제거하겠다 이런 거를 맨날 결의를 밝히잖아. 어차피 책임 안 지니까. 겁나지 않는다고. 겁난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아, 어차피 자기가 지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아, 지휘는 미국이 다 하는데 뭐가 뭐 부담스러울 게 뭐 있어. 그냥 얘기 막 하면 되는 거지. 다 이 튼튼한 한미 동맹이 다 해결해 준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진짜 겁 안 날까? 겁 안 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실제 미국에 대한 환상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발언을 안 한다. 혹여 의구심이 들더라도 또 미국에서 워싱턴 초청해가지고 간담회해주고 펜타곤 불러가지고 비밀 정보 막 얘기해주고 그러면 다시 또 뿅 가겠죠. 이제 그럴 것 같아. 세상에서 제일 편한 사람들이라니까. 그래서 한국의 군부, 한국의 국방부나 이런 장성들이
북의 군사력 자체에 대해서 오판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 현실을 보지 않고 네. 미국을 본다는 거지. 머릿속에 관념을 보는 거죠. 네. 아, 미국은 강해. 미국은 강해. 이걸 보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예전에 뭐 6.25 전쟁이나 아니면 뭐 베트남전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강하지. 그 누가 모르나? 네, 미국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하면 이게 안 된다고 이게. 이게 왜 이러냐 이거죠.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야 베트남 왜 처음에 베트남전만 하더라도 보세요. 전쟁이 하기 전에 누가 베트남이 결국은 미국을 패퇴시킬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베트남 저거 정신 도시락 거려도 안 된다 이렇게 신발도 못 신는 군인들이 뭐 병사들이 그죠. 뭐 저 병사 뭐 제대로 훈련 정규 훈련도 받지 않은 병사들이 막 팬텀기에다가 막 탱크에다가 막 미국이 제대로 무기 들여다 밀면 끝장난다고. 그게 당연하잖아요. 어찌 보면 이제 무기 결정론으로 보면 군사 무기가 우세한 팀이 이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무기가 로봇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조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전쟁의 양상이 변해 버리는 건데 아무튼 한국의 이 장성들은 자기가 직접 이 작전을 책임지고 자기가 입안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창조성이 없어.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악수하고 딱 이게 굳게 손 딱 잡고 사진 찍으면 되는 직업이거든요. 사실. 외교일꾼 같은 거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 뭐로 빠지냐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부대 관리에 빠지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풀 뽑아. 네. 연명장을 닦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전투복도 다려입고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네. 자기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으니까. 네. 그래요. 미국은 버튼만 누르면 이기고. 근데 이제 멀린 같은 입장은 양상이 달라지죠. 자기가 이제 해봤다는 거예요. 책임져 가지고 세계를 좌우한 사람은 야, 이 노스코리아를 구워 먹을까, 삶아 먹을까, 요거를 전자레인지에 돌려볼까, 아니면 얘를 이제 삶아 먹어볼까,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해봤지 않았겠어요? 구상을 많이 했겠죠. 네, 책임적으로 해보고 관련 보고서도 내보고 계획서도 짜본 사람이겠지.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발언이니까 네. 가볍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 사용한다,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걸 단순히 보유하려고 했겠냐. 이게 어찌 보면 약간 설득력이 있어요. 북한이 목숨 걸고 핵무기를 가졌는데 그거 단순히 그냥 쥐고 잘 때 머리맡에 베고 자려고 아 참 박근혜는 또 핵무기를 빼고 핵을 빼고 잘 수 없다 그랬는데 그러려고 만들었겠냐. 실질적으로 북한이 지금 당하고 있는 제재와 압박, 경제 제재 그리고 이제 완전한 국제적 고립 상태에 놓여 있잖아요. 그 고립 상태를 풀어내고 정상 국가로 발돋움하는데 핵을 활용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네. 그러니까 그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발언이 좀 주목되는데, 아까 이제 한국 장성들이 미국에 대해서 너무 이제 과도한 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미국 상황을 좀 보여주는 기사가 나와 있어요. 네. 칠함대의 문제 좀 심각한 것 같은데, 미 해군의 칠함대. 네. 이게 태평양 사령부 태평양 함대의 서태평양 함대라 하대. 네. 근데 이 기지가 일본에 있구만요. 일본이 있죠. 네. 원래 뭐 이제 태평양 함대 본부는 하와이에 있는데 일본에 기지가 있죠. 네. 구암에도 있고. 칠함대 사령부가 일본에 있는데 훈련 엄청 많이 했네 올해. 160차례 훈련했네. 네. 160차례면 얼마요? 거의 이틀에 한 번. 그죠. 이틀에 한 번. 야, 이거 병사들이 남아 날까? 아니면 동시에 여러 개 훈련할 수도 있으니까 부대별로. 함대 소속의 부대가. 네네. 대형 사고 나고 여기가 거기 아니요? 필리핀 상선하고 부딪힌데. 맞아. 그럴걸요. 네, 일본 앞바다. 뭐 피츠 제럴드함. 네. 여기가 이제 일본 앞바다. 부딪혔다는 거고 최근에는 또 이지삼이 근데 상선하고 부딪히는 건 정말 충격적이지 않아요? 예. 동시에 천여 개의 목표물을 추적한다 그랬는데 상선하고 박았어. 아니 공중에 떠 있는 것만. 공중에 떠 있는 것만. 앞에는 눈으로 봐야 되는 거. 앞에는 눈으로 봐야 되고. 유조선하고도 충돌했고 또 최근에는 또 뭐 어디 그 항공기가 또 실종됐다는가? 뭐 그런 항공기가 바닥에 꼬라박았어요. 배에다가? 아니 바다에. 항공모함에서 발진을 했는데 항공모함일 거예요. 발진을 했는데 바다에 추락해 버렸거든. 그래가지고
열 몇 명이 실종됐는데 3명은 건졌는데 나머지는 못 찾고 뭐 분위기 쎄하지 지금. 거기 막 뭐죠? 레이건호하고 니미츠호 모여가지고 항공모함 막 훈련도 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장병들의 심정은 이게 기분 같겠냐는 거죠. 아, 올여름에 무슨 배가 상산하고 꼬라박아가지고 몇 명 죽었다 그러지. 아니 지난달에는 말이야 비행기가 꼬라박아가지고 또 몇 명 죽었다 그러지. 야 여기서 몇 명 죽었대, 저기서 몇 명 죽었대. 그러면 기분이 긍지와 자부심에 넘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커다란 뭐 특정 대학을 말해서 그러긴 합니다만, 좋아 A대 한국 대라고 합시다. 존재하지 않는 한국 대학교를 다닌다고 해봐요. 근데 한국 대학교를 막 다니고 있는데 긍지와 자부심이 넘쳐야 되는데, 야 이번에 수학과에 누가 신병을 비관해 가지고 어떻게 돼버렸대. 저번에는 공대에서 누가 어떻게 됐대. 이런 얘기가 또 들려와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용을 과시한다라는 게 계속 사고 나고 실험실에서 막 터지고, 실험실에서 하나 사고가 나면 전 학교에 다 이 비상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전수조사하고 이제 관련 대책 마련하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런 거 하겠지 당연히. 칠함 때도 군인들인데. 아니 여기 그 사령관들 다 조사한 거 아니에요? 사고는 그 함대. 그런데 부랴부랴 모여가지고 사진 찍자 이래가지고 이제 항공모함 세대 모여가 사진 찍고 있으면 함장들이 모여가지고 야 트럼프 이거 진짜 씨. 죽을 맛이겠지. 겁나 죽을 맛이다 이런 얘기. 근데 이번에 또 항공기를 200대 끌고 온다면서. 네. 아, 우리나라 사고 날 것 같다니까. 그죠. 네. 칠함대도 동원될 거 아니에요. 네. 아마 이런 것들이 이 멀린에게 전화가 막 가서 아 선배님 막 요즘 죽기 싫다 막 이런 전화가 막 와서 멀린이 그 얘기 계속 듣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인터뷰를 하자. 그래. 그래가지고 한번 딱. 그럴 수도 있겠네요. 총을 들 수는 없고 내가 그죠. 마이크를 들어야 이제. 장병들이 피로, 심리적 압박, 기술 교육 시간도 부족하다고 그러겠지. 그죠. 이틀에 한 번씩 훈련하는데. 부족하죠. 그러니까 꼬라박을 수도 있겠네. 그렇죠. 과로. 그러니까 이게 미국 애들은 정비 부족. 첨단화를 지향하잖아요. 무기의 첨단화. 네. 비싸고 고가의 장비. 네. 고가의 장비는 훈련을 엄청 많이 해야 된다며. 그러겠죠. 네. 근데 이 계속 발전의 무기는, 근데 그걸 습득할 수 있는 훈련 시간은 부족하고. 야, 거기도 또 사람이 먼저다가 필요하네. 네. 거기는 무기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무기가 네. 문제지. 그러다 보니까 그 무기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이 이제 안타깝게 희생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죠. 아, 그래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주로는 북한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훈련하는 거 자체가? 북한 핵을 없애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작전 중에 자꾸 항공기가 떠가지고 네. 북의 그 연료를 소진시키는 그 작전 계획이 뭐지? 그 작전이 50-2군지 2호인가? 50-30인지 네, 있었어요. 아니, 그거 같지 않아? 50-2구 같은데. 어? 네. 미국이 자꾸 소진되는 거야 지금. 아. 그럴 수가 있겠네. 역으로. 네. 작전이 자기한테 오는 거지. 장병들의 피로감이 극대화되고. 네. 네. 사고가 속출하고. 네. 훈련이 그럴 수 부족하고. 있겠네. 야,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9월 21일에 반드시 불러 다스릴 것이다. 딱 했는데 그러면 이제 비상 걸렸을 거 아니에요. 연일 막 난리가 나겠지 이제 막 항공대 20대 뜨고 200대 뜨고 막 이러고 있으면 북한은 휴식, 취침, 그래가지고 평소에 이제 막 못했던 거 고향에 편지도 쓰고 할 거 다 하고 그러고 있다가 내년 한 상반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북한이 이제 대응이 별로 없네? 라는 생각을 할 때쯤에 그때 한번 불로 다스린다는 그런 표현을 실행에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한 70여일 동안 대응이 없잖아요. 군사적인 행보가 없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더 열심히 훈련하는 것 같고 네. 그것 때문에 더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다는 거지.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 북의 무대응 자체가 그 전략이다 지금. 그래서 이게 표출되는 것 같다. 그런 거죠. 그럼 완전 심리전으로 당하는 건데. 그렇죠. 아니 쏠 때가 됐는데 거의 걔가 이게 계속 긴장 상태니까 느낌 들지 않아요? 을지문덕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너무나 강력한데 우리가 진짜 항복해야겠는데 내가 찾아가겠어 해가지고 찾아가잖아요. 우중문인가? 예, 그 병영진지 내에 찾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항복을 해야 되는데 뭐 우리 황제가 이런 입장이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정권에 전체적으로 더 정탐을 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런 과정이 있다가 마지막에 별동대가 살수해서 다 이제 작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느낌인데. 네. 그래서 아니 북의 무대응 자체가 오히려 미국에게는 더 죽을 맛이다 지금.
초긴장 죽음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거지. 근데 여기서 물러날 수가 없잖아요. 물러나면 이런 말 해도 되나 방송에서? 가오가 있지. 물러날 수가 없잖아. 근데 그래서 지금 패턴으로 보면은 심리전에 말린 것 같아. 그렇네요. 그래서 사고가 나고 또 그걸 또 멀린이 대변을 해준 거죠. 네. 죽을 지경이다. 요즘에 그 언론도 그런 얘기하대. 북이 전략적 인내를 쓰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역정된 거요. 어. 피를 말리는 건 오히려 미국인 것 같고 네. 북에서는 이제 막 우리 기술로 만든 트럭 이렇게 네. 멀고 이런 게 막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요 사태 자체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는 거고 한미 간에 200대 이상 230여 대의 공군 훈련 자체도 말리는 것 같다 이제 이런 거죠. 결국은 그런 게 좀 이런 판하면 또 막 무슨 이상한 얘기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북한과 미국을 빼고 다른 거 얘기합시다. A라는 나라가 있어요. 작은 나라가 있고 B라는 나라가 있어요. 큰 나라가 있어요. 이게 근데 커다란 B라는 나라가 A가 언제 움직일지 몰라 해가지고 지금 노심초사 70일간 안 움직여서 이제 큰일 났어. 70일 동안 안 움직였어. 이러면서 이제 점점 더 긴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그만한 A라는 나라에서는 막 경제 행보를 막 펼치고 이게 배짱 싸움에서 밀린 것 같아. 그렇지. 이미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스텝이 꼬여 있는 것은 미국이다. 네. 이런 거죠. B다. B. 네네. B다. 자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고 내일 칼기 30주년 행사에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 내일 뵙겠습니다.